마지막으로 클로징 전에 제가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그 인바이티드 토크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제가 뭐라고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테디님이 자기는 AI계의 아이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안 되죠? 네? 거꾸로 읽으면 안 되나요? 아, 돌아요. 안 됩니다. 저희를 위해서 멀리서 와주신 테디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AI계 아이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인바이티드 토크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누군가 인바이트를 했는데 왔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워털루 대학에서 박사과정이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2002학번이에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기계항공학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는 거기에 이제 로봇 연구실에서 모션 플래닝을 했었어요. 모션 플래닝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병특으로 NIH 넥스원에서 국방 로봇을 만들다가 그리고 키스트에서 좀 있으면서 그때 이제 머신러닝으로 체인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워털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기에 멀리 오잖아요. 멀리 오면은 보통 막 이렇게 세미나 하면은 막 돈 더 받거든요. 막 10만 원, 20만 원 축축 받거든요. 저 여기에 무료로 왔어요, 제가. 여러분은 딱 그 정도 가격에 말을 듣게 되시면 그 뭐지? 저희 워털루대에서 저도 이제 가끔씩 강의하는 거 듣는데 워털루대 스타 강사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이 어떤 이제 경영처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슬라이드도 안 쓰시고 막 열정적으로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다르구나 막 하면서 막 듣고 있는데 한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준비 안 했네. 근데 제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인만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저기서 눈을 붙이면서 뭘 얘기를 할까를 생각을 했고요. 제가 김재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Q&A 받으면서 또 더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연구 주제를 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유명해졌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각한 주제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석사를 시작을 하고 잘 놀았어요. 되게 잘 놀았어요. 교수님이 1년 안식년이셨거든요. 엄청 잘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이 돌아오시면서 뚱뚱이 타면서 막 뭔가를 하다가 이제 그때는 석사 때는 그렇잖아요. 석사 때는 뭐 내가 뭘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든 리치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뚫고 나올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모션 플래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션 플래닝에서도 수학이 가장 필요 없는 쪽으로 했거든요. 수학이 가장 필요 없으면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면 되죠. 그래서 뭐 확률 이런 거, 뭐 베이지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잘 됩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먼저 교수님한테 그 주제를 가지고 갔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 수학 박사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대화가 굉장히 좋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김 박사님 가면은 진짜 맥시멈이거든요. 이렇게 교수님. 근데 논문 지도만 이렇게 약간 살짝 파여있긴 한데 그게 왜 파여있냐면은 교수님이 수학 박사셔서 그 석사생은 이제 아름답게 논문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게 약간 대화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저만의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때 했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션 플래닝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뭔가를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잡잖아요. 뭘 할 때 이렇게 너무 잘 움직이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관절 뭐 7도 F든 뭐 22든 이 관절의 스피드를 굉장히 잘 방향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로봇을 진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거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 줄 것이냐, 이 모터 어떻게 돌리고, 모터 돌리고, 타이밍 어떻게 잴 것이냐, 이거를 하는 게 이제 모션 플래닝이에요. 근데 모션 플래닝을 하는데 뭔가 굉장히 굉장히 고지식, 굉장히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한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인간도 생각 없이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RRT라는 건데 그 어떤 이 조인트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 공간을 두고 거기에서 뭔가 목적하는 골까지 닿기 위해서 마치 트리 익스펜션 같이 쫙 펼쳐가지고 어떤 패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 디멘전 패스가 뭐 내 조인트의 무브먼트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건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은 그 공간에서 섭 매니폴드만 피지블하고 이런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건 이제 어떤 완결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퀵 앤 덜티한 그런 방법들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교수님은 이제 당연히 퀵 앤 덜티니까 되게 싫어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래서 딱 가져가면은 막 이러셨어요. 막 이러시다가 막 이러시다가 결국엔 이제 제가 막 열심히 가서 해가지고 결국은 논문을 냈죠. 교수님이 그걸 처음에 딱 보시고선 아 진짜 너무 퀵에 돌지 내가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수학과는 멀다고 하셨는데 근데 교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논문을 인용을 하셔서 논문 한 10개는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 또 아름다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또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RL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아 저 RL 하고 싶습니다. 강화학습 하고 싶습니다. 하고서 제가 딱 가져왔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Don't touch black magic. 그래서 그건 왜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때 그래서 저가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석사 초년생쯤이어가지고 강하게 주장을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뜨더라고요. 근데 모션 플래닝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션 플래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까지 뜨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다고 딱 잡자마자 뭔가 갑자기 확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있는 거지. 뭔가 나의 손에 뭔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딥러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할 때 무엇이 유망한가, 무엇이 잘 나가는가, 무엇이 잘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에서 연구 주제를 출발하면은 너무 늦고요. 그게 아니라 원초적인 본인의 욕구라든지 학문적인 욕구, 감 이런 거가 훨씬 더 길을 잘 찾아줄 경우가 많아요. 빗대자면 예를 들면 창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창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아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뭐 서로 연결되려는 욕구가 있어. 그러니까 페이스북 만들자 이런 식으로 욕구가 먼저 있고 그것을 만들면은 결국은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학문도 마찬가지로 모션 플래닝 같은 경우도 아 분명히 이런 퀵에 덜티한 게 욕구가 있어라고 하니까 그게 시장이 확 커지고 RL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였거든요. 뭐 로봇 모션 플래닝 같은 경우는 모델이 완벽하다는 걸 가정을 해요. 그래서 내 로봇의 모델도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조인트를 쫙 뿌려주면 얘가 확 움직일 수 있고 환경도 완벽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은 환경이 바뀌어도 뭔가 잘할 수 있고 뭔가 바뀌어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kg짜리 무게를 지어도 잘 고를 수 있는데 모션 플래닝에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을 느끼다 보니까 RL도 찾게 되고 머신러닝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병특에서까지도 모션 플래닝이나 이런 쪽을 하다가 엑소스켈레톤도 좀 하다가 내가 믿는 바를 향해서 결국은 머신러닝 쪽으로 갔거든요. 그게 이제 2013년도에 키스트 있을 때 저는 머신러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연구실을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엑소스켈레톤 아이언맨 같은 거 만들던 곳인데 이제 머신러닝 하시는 박사님을 만나뵈러 간 거죠. 그래서 저 이랩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사님이 그러면은 뭐 자네 뭘 아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논문을 하나 써보게. 그래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해가지고 논문을 아이크라이 됐어요. 그래서 딱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이제 딥러닝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게 뭐 핫하다 이래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요. 왜 이제 관심을 가지면 제가 로봇 모션을 하잖아요. 근데 모션 잘 보시면은 이게 프로포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손끝의 속도는 사실 어깨의 속도와 팔꿈치의 속도와 손목의 속도 이런 거에 합쳐진 거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스는 내가 팔 끝에 뭔가를 무거운 걸 쥐고 있으면 이게 점점 백워드로 이렇게 프로포게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 키네마틱스 다이나믹스 이퀘이션 딱 보면은 그게 포워드 패스가 있고 백워드 패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러닝하는 모델을 찾다 보니까 뭔가 하이어키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당시 딥러닝이 핫하긴 했을지 몰라도 일부에게만 핫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딥러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하게 되면서 뭔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앞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확실히 뭔가 빵 뜨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해드리냐면은 그럼 그 다음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를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뭐가 핫하지? 뭐가 중요하지? 뭐가 어느 쪽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제가 믿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언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딥러닝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걸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미 남들보다 2, 3년 정도 빨리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렇게 부지런한 편이 아니거든요. 되게 게으른 편이거든요. 근데 게으른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2, 3년 먼저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는 중에도 굉장히 좀 남들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랑 같이 동시에 딱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들 되게 조급하시잖아요. 막 언제 이거 따라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넥스트 스텝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가 유망한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학문적인 욕구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먼저 철학을 세우시고 난 이걸 믿어. 사람은 걸을 때 땅을 보지 않아. 아니야. 뭐 사람은 뭔가를 러닝을 할 때 뭐 눈 감고도 러닝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뭔가 믿음을 먼저 세우시고 그런 믿음을 어떤 수학적인 포뮬레이션과 어떤 문제 풀이로 해결해 나가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딥러닝 서머스쿨 이제 벡터 인스티튜트라고 그 제프리 힌톤이 세운 곳이고 이제 캐나다에 두 곳이 있잖아요. 크게 뭐 몬트리올 클러스터가 있고 이제 토론토 클러스터가 있는데 토론토 클러스터에 있는 그곳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리처드 서튼이라고 RL 책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없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동물들은 뭔가를 해보고 뭔가 의욕을 얻고 다시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막 수식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게 뭐 60년대가 70년대가 막 그래요. 70년대, 80년대가. 근데 그게 결국은 믿고 있는 바가 결국은 2000년대니까 빵 터지잖아요. 힌튼도 마찬가지. 힌튼도 아니야 뭔가 모듈러한 뭔가가 있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인식을 하는 거지 뭔가 하나의 방법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 라는 믿음이 있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뭔가가 빵 터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RL이나 뭐 딥뉴럴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 연구 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프로젝트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거에서 내가 하나를 더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석사 레벨인 것 같아요. 석사는 이제 한 가지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니까. 근데 박사를 하거나 진짜 연구자로 더 나아가신다면은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뭘 믿고 있는지를 먼저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논문 하나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건 저가 믿는 건 뭐냐면요. 저가 믿는 건 사람 모션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하이라키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하이라키. 근데 요즘에 진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이 예를 들면 뮤직 AI 같은 경우도 그냥 딥러닝이 사실 굉장히 플랫하거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그냥 플랫하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엔드 투 엔드로 매핑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을 중간에 한번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 매핑을 해주고 매핑을 이렇게 하이라키를 가졌더니 좀 더 롱텀 디펜던시를 더 잘 잡더라. 이런 게 이제 뮤직 AI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 몸도 하이라키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모사하면 분명히 좋은 AI를 모션을 러닝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저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먼저 세우시고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믿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은 그냥 배우다가 뭔가 논문을 하나 써야 되겠다는 사람하고 분명히 달라요.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훨씬 더 큰 또렷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왜 유명해졌는가. 일단 저는 어려서부터 나대기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보드게임 카페도 창업을 했어요. 2002년도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점을 바닥을 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명 도피 유학을 했죠. 이 길은 내가 아니다. 뭐 그러면서 부모님이 공부나 해. 그러면은 뭐 아닙니다. 뭐 책임감에서 가장 멀을 때 이럴 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하듯이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창업에서 돌아와서 생각한 건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기를 잘 치기 때문에 아 진짜 내실이 없으면 넌 사기꾼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실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석사 박사를 했어요. 제가 전혀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가 나거나 도서관을 간다거나 거기에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사기를 잘 치기 때문에 사기에 그 돈스코이어 같은 거 만들지 않고 정말 그 안에 공부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석사 때 키스트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 내재되어 있는 이 욕망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보거든요. 똑같은 걸 물어요. 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라고 막 선배를 찾아 묻는데 막상 찾아보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데 로봇 쪽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쓰려고 하니까 또 그런 거죠. 아 내가 무슨 뭐 텍스트북을 쓸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뭘 해? 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발끈하면서 아니 내가 지금 석사가 마치고 회사에서 3년 일했는데 내가 안 쓰면 그걸 누가 써? 이러면서 그때 이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봇 블로그를 2012년, 13년? 12년 정도부터 로봇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고 그 로봇 블로그를 하면서 로봇계의 아이들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봇 학회에 가면은 이제 왜냐면 그때 이제 로봇 블로그가 거의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밖에 없는 건 아닌데 보통 대부분의 블로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뭐 가지고 이제 레고 만들어봤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래도 약간 뭔가 아카데믹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수식으로 쫙 해가지고 뭔가 그것도 되게 쉽고 재미있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애독자라고 하면 이제 학회 갈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4년도쯤에 이제 로봇공학을 위한 열린 모임이라고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TFKR도 없었고요. 제가 TFKR 텐서플로우 코리아의 운영진 중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텐서플로우 코리아 그거보다 1년, 2년 전에 로봇공학을 위한 열린 모임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졌고 그때도 이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딱 석사 마치고 이제 일을 3년 했으니까 제가 딱 그 중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로봇을 굉장히 잘하시는 박사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중적인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로봇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래서 제가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같이 그때 당시에 뭐 박사과정에 이런 사람들 몇 명이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무슨 뭐 표현석 박사님이랑 등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제가 한국에 귀국한 때를 맞춰서 또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더니 그게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걸 딱 열자마자 한 1분 만에 다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이버 D2에서 열었는데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이제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그때 AI 코리아도 만들어졌고요. 저희를 모태로 해서 왜냐면 그때 김지현님이 그때 뒤에 왔었거든요. 김지현님이라고 지금 SKT 상무하시는 분 있으신데 젊으신 분인데 그때 와가지고 저도 이거 만들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저도 그럴 때 상무가 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네, 아무튼 네 AI 코리아가 그때 그 다음에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AI 코리아 다음에 이제 성킴님이랑 이제 성킴님이 이제 테스플로 코리아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운영진에 합류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친척형 중에서도 교수님이 있으세요. 교수가 있으셔서 근데 제가 워낙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왜 쓰냐면은 그냥 뭔가를 표출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표출하기 위해서 뭐 그냥 뭘 말하기 위해서 쓰지 뭐 뭔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배고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표출하기 위해서 쓰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형한테 이제 연락이 오죠. 대웅아 나중에 그런 거 있으면 교수 되는데 좋지 않아. 뭐 가만히 있으면 다 남들이 띄워줄 텐데 뭘 그렇게 나대고 다니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다들 그랬어요. 다들 뭐 갖고 있는 선배님들이나 뭐 교사하시는 선배님들이나 하면서 야 그 넌 재밌게 우리 심지어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석사 교수님도 막 항상 의심적인 눈으로 너가 뭔가를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다들 뭐 뭔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저를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로봇 글을 읽으시고 나를 통해서 로봇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로봇계의 아이돌이 됐고 그러다가 제가 머신러닝으로 옮겼으니까 대부분 제가 블로그를 쓰는 거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한 거를 정말로 내가 잘 알고 있나 정말로 잘 알고 있다면 간결하게 남들도 이야기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완벽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찾아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쓴 게 이제 2014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쓴 거예요. 요즘에 이제 테리 딥러닝 왜 안 올라오냐고 하는데 더 이상 그게 재미가 없어서 안 올리는 건데 아무튼 올리긴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제가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제 유튜브도 테리의 딥러닝 톡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무슨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블로그 쓰는데 너무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블로그 쓰는데 글 쓰는데 너무 시간이 들어가서 아, 이제부터 블로그 안 써. 그러고서 슬라이드 딱 한 장 만들어 놓고 연구 안 될 때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자 크로스 엔트로피란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막 개드립하면서 여러분 뭐 지난달 뭐 석 달 동안에 뭐 여러분 3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신 커피는 10만 원입니다. 뭐 더 보셔야 됩니다. 광고가 나오면 클릭해 주시고요. 막 그런 거 하고 놀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아 그거 잘 봤어요. 그 설명 너무 좋더라고요. 이러면서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면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믿는 게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야 너 딥러닝 이제 들어가서 뭐해? 라든지 야 요즘에 거기 그 한번 누가 한다 그래? 딥러닝을 해? 라든지 아니면은 야 너 축구하는 시간 좀 줄여? 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비슷해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 너무 이제까지 모난 돌들을 깎여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등등의 이제 인재 뽑는 사람들과도 연구원들이 대부분 뽑으니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 오시죠 이러면서 뭐 거기서 사람 많잖아요. 뭐 그러면은 아니라고 저희가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 안 오시고 다른 많다고. 그냥 이게 뭐 다 짝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만 다 짝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려는 분들은 뭐 페이스북 구글로 떠나시고 뭐 처음 안 되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들이 누군가를 원하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원한다고 하면은 저를 원하는 이유가 뭔가 학문적으로 일례로 세웠을 때 그 메뉴에서 논문수 제출수를 했을 때 몇 등 안에 들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 말고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취업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가 있냐면은 굳이 그 사람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 말고도 풀이 이만큼 널려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뽑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하트 하면서 짝사랑을 알리고 있다. 짝사랑하다가 부족한 인원을 보면서 뽑는 것도 그냥 굉장히 막 뜰채로 이렇게 걸러내듯이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거기에 있는 뜰채로 걸리는 사람 말고 뭔가 다른 사람. 근데 다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페이스북에서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블로그를 올려야 됩니다. 깃허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룰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내가 나대는 거 좋아하면 나대는 거 하시고 깊이 쓰면서 뭐 책 읽는 거 좋아하면 책 읽으시고 그것들을 좀 더 잘 파세요. 좀 더 잘하는 것을 조금 더 잘 파시면 그게 본인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면 분명히 여기에 있는 풀과는 다른 경쟁을 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실 거예요. 아까 눈 감고 잠깐 생각한 것 치고는 톡이 좋죠?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토크쇼 같이 돼버렸는데 네. 일단은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테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요청을 드려도 사실 저는 약간 좀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테리님 같이 유명하신 분한테 먼저 할 용기는 사실 없는데 그렇게 해서 모셔야 되는 분이 먼저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긍주에 내가 한다고요? 이러면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감동받았고 그리고 오늘 무료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일단 한번 10만 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좋은 0에서 10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10만 원 낼 때 여러분들 다 5천 원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린님 한번 강주다 오실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궁금하신 것들 테리님께 질문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박사과정 1년차 범정욱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박사과정 초년차라서 아직 교수님을 조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믿는 바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박사과정이 믿는 바를 행하려면 교수님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런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뜻을 교수님께 설득시키고 이제 관철을 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증거죠. 왜냐면 다들 과학자고 공학자니까 프루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루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터처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토이 example을 만들어서 본인의 가능성을 실험을 하거나 라는 건데, 대부분의 그런 본인의 보통 이런 갈등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거 필자인 것도 아시죠?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으리라는 게 그거 필자거든요. 근데 그 보통의 이제 그 대학 학생과 교수가 갈등을 빚는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가져갔는데 교수님이 하지 말래. 와, 완전 듣지도 않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고, 학생은 그만큼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오면은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것에 비판할 거리를 한 10가지는 순간적으로 팍팍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딱 가지고 가면은 당연히 교수님 머릿속에서 비판할 거리가 10가지가 짜라락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 토익 example라든지 리터처 리뷰라든지 적어도 리뷰 페이퍼에서 이런 것들이 중국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나의 믿음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적어도 내가 큰 빅픽처를 알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하실 때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언설튼티와 모르는 것과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가져가서 말씀을 할 때 전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냥 어떤 하나의 스팟을 딱 지르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보기에는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본인이 적어도 마치 논문을 쓰듯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좁혀가는 건 이런 거고 사실 이쪽을 잘 모르고 하면서 본인이 뭘 알고 뭘 잘 모르고 내가 이런 쪽으로 하고 싶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알려면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좀 그려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교수님이 납득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교수 다 몰라요. 교수님이십니다. 네, 맞아요. 학생 시절 교수가 아니 학생의 가슴에 있는 교수가 다 다른 주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머리를 대신해서 공부 좀 해주라는 거지. 근데 그런 입장에서 던져줬는데 갑자기 학생이 와서 교수님 저 이거 하려합니다. 갑자기 교수도 나도 속으로는 나도 모르는 거야. 뭐라는 거지? 근데 난 설명을 해줘야 내가 설득을 당할 텐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믿음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안 돼. 일단 아는 척하면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그 말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공부하고 가서 설득을 하는 말의 뜻이에요. 제 경우 말씀드리면 제가 2014년부터 딥러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딥러닝하는 사람 몇 명이 있대요. 저희 연구실에 5명. 딥러닝하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하기 전에 교수님은 딥러닝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교수님을 알려드렸고 거의 리터처 리뷰 해드렸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거의 소식들을 다 들으시고, 또 그것이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인 하나의 파트로 자리 잡으셨어요. 본인이 한 5가지 연구 분야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수님은 여러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연구를 하시고 워낙 바쁘세요. 뭐 쓰는 것도 많고 그랜트도 따야 되고. 그러니까 학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학습의 창이에요. 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창이 되셔서 교수님을 잘 가르쳐 주시고 리드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의 사명감이 있어야지. 보통은 한국에서 반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교수님이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 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돼야 됩니다. 네. 저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토크가 더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레이델 랩 소속이고요. 지금 로보틱스 쪽에서 아이돌로 계시다가 AI 쪽에 아이돌로 계시는데 저는 이제 AI 쪽 아이돌 지망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쭤보자면은 아까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데들도 그렇고 다른 곳들도 그렇고 유혹들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어떤 뭐 제안들도 있고 뭐 우리 같이 뭐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본인은 이제 본인이 어떤 믿는 그런 믿음이 이제 향하는 곳으로 너무 종교같긴 한데 그런 곳으로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제 지금 워터루로 가 계신데 지금 다른 곳들은 그 믿음이 지향하는 곳들이랑 같은 그런 곳을 바라보지는 않는 팀들이어서 그런 데는 가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전제가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전제인가요? 아니요 뭐 그렇든 아니든. 저는 뭐 사실 제가 믿는 믿음은 네이버나 카카오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대학과는 약간의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지금의 대학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기이고 일단 지방대부터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교수들은 더 이상 함께 연구할 만한 능력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반면에 굉장히 그런 본질이 아닌 일들에 빠져 있고 정부 같은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쪽에서 뭐 과제 기획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다 끼리끼리 과제 기획하고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기업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기업은 비본질보다는 약간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목적이 학생들을 뭔가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TO가 있는 만큼 그냥 뜰채로 돌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조금 더 그 대학 교육이나 뭔가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 간극에 대해서 어떤 그것의 장벽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제 지방도 조금 다니려고 학생들 만나려고 하고 그런 거고요. 저는 지금 미래 직업에 대해서 뭘 할지는 아직은 결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도 원래 꿈은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꿈을 크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뭔가의 자리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만들어서 가겠다. 아니면 그 상무 형님께 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안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보고 있나? 네, 불러주시겠죠? 저 외면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정도 더 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부 소속 석사과정 윤주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3D 프린팅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교수님도 이제 다른 데로 넘어오셨거든요. 근데 3D 프린팅도 이제 유망하다고 들어오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시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AI로 연구실 명도 바꾸고 주제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AI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가치를 3D 프린팅처럼 빨리 죽으면은 제가 또 힘드니까. 네. 멋있다. 기술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3D 프린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3D 프린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다 죽은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3D 프린팅이 어느 하나의 마치 API처럼 어떤 도구화 돼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쪽으로가 더 유망하니까 3D 프린팅 자체를 연구하는 게 죽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AI도 마찬가지로 AI 같은 것이 점점 더 API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프로그래머와 AI 리서처와의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오토ML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사이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라든지 어떤 데이터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 네트워크, 그 머신러닝 자체가 그 데이터의 형태에 맞게끔 방법을 찾아주고 네트워크의 아키텍처 찾아주고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I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구화가 돼서 그 도구로 뭔가 다른 것을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 AI만을 공부하는 사람이 약간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프린터가 죽은 거 아니고요. 여전히 유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지 그것을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I도 마찬가지로 AI도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은 야, 너 구글이랑 페이스북에서 이미 펑션 하나 제공하는데 그걸 왜 또 다시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뭔가로 각각의 도메인들로 나가야 되는 거는 워낙 무궁무진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쩌면 도메인 날리지를 알면 조금 더 아이디어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알면 더 좋고. 그래서 뭐 그 AI 자체만을 파려면은 진짜 실력이 좀 넘사벽이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적용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하죠. 네,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사회자니까 사회자의 어떤 하나의 리워드로서 저도 하나 좀 궁금한 것들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지역의 커뮤니티, 스터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연구실에서 상당히 트렌디한 연구를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장 이렇게 핫해 보이는, 연구가 비싸든 안 비싸든 핫해 보이는 것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핫한 기술을 할 때도 제가 어디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볼 때가 정말 없었어요. 좋은 블로그는 고사하고 텍스트북 하나 구하기도 정말 힘든 분야였어요. 트렌디한 분야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번에 4월에 들어온 AI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아까 잠깐 처음 인사드렸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텐서플로우 코리아 커뮤니티는 세계적으로도 좀 큰 커뮤니티 측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AI 쪽에 하시는 분들이 큰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기들의 자료들을 다 널리 이롭게 쓰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일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테리님의 생각도 있으시면 잠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질문을 나눠서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AI 커뮤니티가 커졌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어떻게 딥러닝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딥러닝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지나 음성에서 먼저 뚫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뚫은 것이 그 메서드가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메서드고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양한 도메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도메인의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기술에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기계과 사람이랑만 얘기하고 컴퓨터과 속에서 연구실 사이에 다 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갑자기 확 터지면서 하나의 큰 어떤 통합적인 방법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각자 수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 티어리 쪽을 공부를 한다든지 뭐 스태티스틱스 뭐 등등의 각각의 분야들을 기여를 하면서 갑자기 확 발전 속도가 빨라진 거죠. 이런 것처럼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커진 게 가장 크고요. 이제 커지면은 그만큼 더 그런 리워드가 크잖아요. 내가 뭔가를 공유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그런 걸 반면해서 여러분들 그 다른 분야 좀 핫하지 않은 분야 하는 분들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가 외롭다고 해서 결코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제일 구하기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펌웨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만큼 하시는 분들이 적고 반면에 다들 막 혹시 플래닝 한다고 그러고 막 그걸 뭐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전혀 그 핫한 거랑 수요가 있는 거랑 다르니까 굳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과연 그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서도 느껴보셨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혼자서 광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발전 속도가 이게 굉장히 마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처럼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반면에 딥러닝 커뮤니티에 빠져 있다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하면은 확실히 같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하시는 것을 일단 먼저 공유하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공유를 하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일단 분명히 제가 공유를 하면은 그거를 찾던 사람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로봇공학을 위한 열린 모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로봇 블로그가 거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면서 저를 중심으로 뭔가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저도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만드시죠. 그러면 뭐 테리님이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그때 로봇 열림을 딱 만드니까 거기서 또 사람들이 이만큼 붙고 그게 또 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드러내야 돼요. 나 분야를 하고 있어. 나 이만큼 재밌는 거 하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점점 키워나가면서 자료들을 쌓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그룹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면요. 그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줘요. 마치 어떤 뭐 로켓에 올라탄 것처럼.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다가 어디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건 뭔가 한게 있으시면은 그게 완벽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비판당할 수 있다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올리세요. 올리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다시 또 발전시키시고 이런 사이클을 굉장히 린하게 가져가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연구도 뭔가 에너지를 얻으면서 연구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토크 해주신 그 AI계의 아이돌 태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